안녕하세요, 카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래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아우디의 Q4 스포츠백 e-tron입니다. 사실 Q4 e-tron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미 여러 번 시승했었는데, 시승할 때마다 충분히 400km 이상 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우디 코리아 홈페이지를 보니까 23년형 사전 예약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우연하게 제가 평소 자주 드나드는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연비센터에 들어갔더니 Q4 e-tron 주행 가는 거리가 새로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Q4 스포츠백 e-tron 같은 경우는 1회 충전했을 경우에 409km 갈 수 있고, 그리고 Q4 e-tron 같은 경우는 411km를 갈 수 있는 걸로 업데이트 돼 있어가지고, 아, 이거 인증 새로 받았구나 해서 저도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보조금도 Q4 스포츠백 e-tron 뿐만 아니라 Q4 e-tron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승차는 Q4 e-tron 스포츠백이기 때문에 아우디의 여느 스포츠백 모델처럼 루프라인이 쿠페 마냥 매끈하게 떨어집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MEB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휠 베이스를 눈대중으로 보기만 해도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앞뒤 바퀴가 양끝으로 굉장히 몰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실내 공간에서는 큰 이득이 되죠. Q4 e-tron은 스포츠백도 트렁크가 상당한 공간을 갖고 있는데 바닥이 깊게 꺼져 있죠. 이거는 2단으로 바닥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밀면 평평한 트렁크 바닥을 만들 수가 있고, 조금 전처럼 깊게 쓸 수도 있고요. 또 들어 올리면 여분의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렁크가 3단계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양옆에 격벽까지 제거를 하면은 긴 물건까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트렁크 매트, 이걸로 물건 묶으면은 요긴해요. 요즘 전기차로 차박은 필수죠. 2열 시트를 접으면, 네, 여기만 평탄화를 하면 성인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바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Q4 e-tron 같은 경우는 이 휠 베이스가 굉장히 길어서 거의 Q7에 육박하는 실내 공간을 갖고 있거든요. 심지어 시승차는 지금 스포츠백이라서 루프라인이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헤드룸은 약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여기를 파놓고 그런 것 때문에도 여유롭습니다. 이 바닥 보시면 굉장히 평평하죠. 가운데 사람도 아주 편하게 발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트도 보시면 등 붙는 부분이라든지 엉덩이 닿는 부분을 이렇게 잘 파놔가지고 이 착자감은 너무 좋아요. 헤드레스트는 또 좀 더 푹신한 이 폼을 썼고요. 3존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온도를 별도로 조절할 수가 있고, 송풍구까지도 직관적이죠. 뒷자리 승객을 위해서 C타입 포트 2개와 C가째까지도 갖추고 있어요. 수납성과 적재성이 참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센터 암레스트 컵홀더는 물론이거니와 도어 패널에도 보시면은 PT병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또 있습니다. 잡고만 있어도 스포티한 맛이 물씬 풍겨지는 스티어링 휠이고, 특히나 이런 회전할 적에 너무 손에 잘 붙어요. 게다가 여기 타공까지 해놨고, 최근에 잡아본 아우디 스티어링 휠 중에선 가장 마음에 드는 스티어링 휠입니다. 위를 이렇게 깎아놨잖아요. 아주 정교하게 겹치지 않게 설계를 해가지고 운전대를 잡고서 운전자가 앞을 바라보면 가리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Q4 e-tron은 많은 게 숨겨져 있어요. 무엇보다 이 운전대 보면은 버튼에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숨어있는 버튼들이 나타나고, 이 버튼들은 터치도 되지만 스와이프도 됩니다. 여기에도 버튼들이 숨어있는데,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과 그리고 ESC 해제 버튼을 이쪽에 몰아놨죠. 기어 노브 대신에 이런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당기면 드라이브, 여기서 한 번 더 당기면 B 모드, 그래서 배터리 모드가 돼서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배터리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밀면 리버스, 후진, 그리고 중립은 살짝 당기면 뉴트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운전자 보조 기능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은 가지고 있는 운전자 보조 기능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로 운전자 취향껏 고를 수가 있는 거죠. 후방 카메라 버튼도 이쪽에 있어서 누르면 자동 활성화라든지 후방 카메라 청소도 가능해요. 기어 셀렉터 밑에도 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 작은 파우치 같은 것 넣기 좋게 돼 있고요. 또 C타입 포트 2개라든지, 그리고 또 12V C가잭, 게다가 여기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이쪽에 갖춰 있어요. 자, 이렇게 충전할 때 핸드폰이 덜그럭거리지 않죠. 센터 암레스트는 확장도 되고요. 열면 깊은 공간이 나옵니다. 이 센터 암레스트는 높이 조절도 됩니다.
스포트백 모델은 이런 일체형 스포츠 시트가 들어갔습니다. 모양새만 좋은 게 아니라 착자감도 상당히 좋아요. 파노라마 선루프 조작 장치는 작동감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쓱 하면 열리죠. 이 인테리어를 보면은 정말 굉장히 정교한 퍼즐을 맞춘 것 같아요. 여기도 다 이렇게 틀어놨고, 게다가 이 운전자를 향해서 좀 틀어놓은 디스플레이는 눈에 보이기도 좋고요. 또 조작할 적에 손가락 닿는 것도 최적화되어 있죠. 이 계기판 보이시나요? 계기판은 뷰 버튼을 눌러서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운전자 취향껏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고, 이 스와이프로 작동하는 거 보면 아주 자연스럽죠. 아우디가 만든 전기차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게 일반 내연기관차와 비교를 할 때 큰 이질감이 없다는 거예요. 가속할 때, 감속할 때, 그리고 조향할 때의 느낌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네, Q4 e-tron은 오늘 다시 타보니까 역시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앞바퀴 회전하는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1차선,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유턴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여기가 제가 자주 유턴하는 곳인데, 어떤 차를 가지고 유턴을 하더라도 차선에 거의 붙거나 아니면은 넘어가거나 차가 크면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Q4 e-tron은 기가 막히게 돌아나갑니다. 바로 여기에요. 딱 보기에도 좁죠? 한 번에 돌아야 되는데 얘는 돼. 보세요. 이게 뭐야? 이렇게 돈다니까? 야, 기가 막히네 진짜. 조금 흰소리 보태면 지게차처럼 유턴을 할 수가 있어요. 앞바퀴가 거의 무슨 직각처럼 이렇게 꺾여가지고서는. 하체 감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단한 편인데 그래도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 속도 방지턱 넘어가는 걸 보시면 쑥 넘어갔을 때 잡는 느낌이 되게 깔끔해요. 특히나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 느끼는 그런 주행 감각은 정말 담백한 그런 승차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가족형 SUV로 쓰기에 충분히 손색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도 넓고 적재 공간도 많고 수납 공간도 많고 승차감도 안정적이면서 단단한 편이라서. 제동할 적의 느낌은 담력이 초반에 몰려있거나 그렇진 않은데 살짝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이제 제동력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유격이 막 있어서 훅 밟아야 되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운전자가 적당히 제동력을 조절하기에 충분한 그런 성능을 갖고 있고요. B모드를 이용한다 손 치더라도 회생제동할 적에 골프카트처럼 그냥 쑥 죽어버리고 막 이러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회생제동도 시프트 패드를 이용해서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아예 업계에 놓으면은 그냥 항상 타력주행, 엑셀 오프만 했다 하면은 그냥 기어 중립 들어간 것처럼 달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조절할 수가 있는데, 3단계 가면은 이 배터리 모드 회생제동 단계와 같아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구현이 돼가지고 큰 도움이 됩니다. 저렇게 화살표 보여주죠? 와, 길 잃을 염려도 없고, 이게 매트릭스 헤드램프랑 연동돼가지고 큰 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차로 유지 보조 기능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녹색 차선 보이죠? 근데 저게 차선을 제가 머금으면 저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줘요. 운전 똑바로 하라고.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또 오른쪽에 빨간 선. 아우디 하면은 이 조명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얇은데 굉장히 선명합니다. 이건 지금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에 연동해서 바뀌는데, 승차감에서 노랗게, 자동, 다이내믹에서는 빨갛게. 네. 그래서 고급감을 높이는 요소죠. 이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정말 야간 운전에 도움을 많이 받아요.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되는데, 저 앞에 차가 있음에도 이제 왼쪽 가운데 중앙 분리대를 보시면 수시로 이게 불이 켜졌다가 꺼졌다 하거든요. 지금은 꺼져 있는 상태고, 이제 조금만 상황이 적합한 상황이 되면 순식간에 또 켭니다. 켰죠? 이야. 그리고 툭툭툭툭 꺼지기도 하고. 속도를 올라가면서 달려도 풍절음이 극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그런 구간이 굉장히 뒤에 있습니다. 쪽창도 상당히 운전에 도움이 되죠.
오늘 다시 한번 느꼈지만 이 Q4 e-tron 같은 경우는 전비가 상당히 좋게 나와요. 오늘 아주 더운 날씨였는데 온도가 35도에 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거의 맥스로 계속 틀고 다녔거든요. 그럼에도 전비가 5km/kWh 이하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 5.2, 5.3 km/kWh여서 유럽 인증이 지금 449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뭐 한 400km 중반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가는 거죠. 주행 가는 거리 걱정이 없는 전기차라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게다가 디자인도 좋고. 오늘 다시 만난 2023년형 Q4 e-tron, 특히나 이 스포트백 같은 경우는 저런 좀 쿠페 라인을 가진 그런 멋스러운 스타일링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좋고, 그렇다고 또 수납성이나 적재성도 빠지지 않고, 그런 걸 생각을 하면 SUV보다 웃돈을 주고 사기에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Q4 e-tron 스포티백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